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마지막 주 BTV 주간 종합 뉴스 시작합니다. 6일 지방선거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인천시장 선거 대진표가 확정됐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유정복 전 인천시장이 경선에서 승리를 거뒀는데요. 유 전 시장과 박남춘 시장이 4년 만에 재대결을 펼치게 됐습니다. 정의당에서는 이정미 전 대표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정윤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로 유정복 전 인천시장이 확정됐습니다. 유 예비후보는 당내 경선에서 50.32%를 얻어 안상수 전 인천시장, 이학재 전 국회의원을 꺾고 최종 후보로 결정됐습니다. 유 후보는 민주당 후보와 싸워 반드시 승리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이라며 시민의 웃음이 넘치는, 활기 넘치는 인천을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박남춘 시장을 꺾고 우리 잃어버린 4년을 되찾고 인천의 희망을 다시 만들어가자는 우리 시민들의 간절한 바람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 간절한 바람이 압도적으로 50%가 넘는 지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유 후보가 경선에서 승리하면서 박남춘 인천시장과 다시 한번 숙명의 대결을 펼치게 됐습니다. 탈환이냐 재선이냐, 리턴 매치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또 정의당에선 이정미 전 대표가 최초의 여성시장에 도전하며 출사표를 던진 상황. 인천시장 선거는 3파전 구도로 치러질 전망입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네, 재선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후보는 출마 선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섰습니다. 박 후보는 이음 경제 100조 도시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공공금융 플랫폼인 인천 이음뱅크를 설립하고 순환 교통망도 구축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정윤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후보가 인천시장 재선 도전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박 후보는 인천 앳대광장에서 출마 선언을 하며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습니다. 박 후보는 고향인 인천은 자존심이라면서 인천 이음 정착, 쓰레기 독립선언 등 지난 4년간의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민과 함께 걸어온 지난 4년을 다가올 다음 4년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거와 교통망, 복지와 문화, 안전과 행복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쌓아온 행정 전 분야의 혁신들마저 자칫 중단되고 가라앉을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멈춰설 수 없습니다. 여기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박 후보는 미래 청사진으로 이음 경제 100조 도시를 제시했습니다. 그동안 쌓은 인천 이음 운영 노하우에 이음 카드를 연계해 금융 소외계층을 위한 공공금융 플랫폼인 인천 이음뱅크를 설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소기업 육성자금 5조 원 시대를 열고 창업자금 3조 원을 지원해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임기 내에는 직접 일자리 30만 개를 만들어 지역 경제도 부흥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교통망 확충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인천 어디에 살아도 10분 안에 찾아갈 수 있는 공원과 녹지, 철도역과 문화시설 같은 지역 랜드마크를 만들고 인천 지하철 3호선과 친환경 교통수단인 트램 노선을 구축해 순환교통망을 완성하겠습니다. 4년 만에 다시 경쟁을 벌이는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후보와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 인천시장 자리를 두고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됩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도성훈 교육감 예비 후보가 재선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지난 4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4년간의 교육 비전도 제시했습니다. 미래 혁신 교육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건데요. 배상민 기자입니다.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 예비 후보가 재선 도전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출마 선언식은 안전교육의 상징인 학생안전체험관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4년의 성과로는 코로나19 안정적 극복, 무상교육, 지역 학교 간 교육격차 완화, 학생 교육자치 기반 구축 등을 꼽았습니다. 도 예비 후보가 내건 교육 비전은 세계를 품은 인천 교육, 이를 위한 5대 핵심 공약도 제시했습니다. 먼저 안전에 안심을 더하는 책임교육 실현입니다.
상시 방역 체계를 비롯해서 등굣길 안전, 급식 안전, 학교 폭력에 대한 종합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돌봄 운영 시간을 아침 저녁까지 확대해 온종일 돌봄이 가능하도록 하고 온 마을 돌봄 포털 서비스를 구축해서 이와 함께 진로, 진학, 직업교육 강화도 약속했습니다. 지난달 운영을 시작한 사이버 진로 교육원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1:1 진로 맞춤 지원을 위한 1000명의 멘토단도 구성합니다. 글로벌 스타트업 학교, 반도체 고등학교, 동아시아 국제학교, 예술중학교, 체육중학교를 설립하여 우리 아이들이 오고 싶은 학교, 가고 싶은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디지털, 생태교육, 인천 시민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포용교육과 인천형 세계 시민 교육에 대한 포부를 밝혔습니다.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기르기 위해 민주시민교육, 동아시아 시민교육, 세계 시민교육을 포괄하는 인천형 세계 시민교육을 실시할 것입니다. 이번 인천시 교육감 선거는 도성훈, 서정호 전 시의원, 최계훈 전 인천대 교수, 허훈 전 인천 하이테크 교장 4파전 양상입니다. 얼마 전 보수 진영 단일 후보로 선출된 최계훈 예비후보는 허훈 예비후보와 단일화 협상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지금부터는 기초단체장 선거 소식 전해드립니다. 국민의힘이 인천 기초단체장 후보군을 압축했습니다. 남동구와 중구 등 7개 지역의 경선 후보자를 확정했고 서구에는 강범석 전 서구청장을 단수 공천했습니다. 이정윤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인천시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공천심사 1차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기초단체장의 경우 7개 선거구에서 경선 후보자가 확정됐습니다. 남동구청장 선거에는 김종필 전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과 박종효 전 유정복 인천시장 비서실장이 대결을 펼칩니다. 중구청장 선거에는 김정헌 전 인천시의원, 박정숙 전 인천시의원, 전재준 전 행정안전부 부이사관이 경선 후보자로 확정됐습니다. 동구청장 선거도 김기인 국민의힘 인천시당 부위원장, 유일용 전 인천시의원, 김찬진 국민의당 동구 미추홀구갑 지역위원장 등 3명이 경선을 치릅니다. 미추홀구청장은 이영훈, 이한형, 최백규 후보가, 부평구청장은 유재홍, 이익성, 조건도 후보가 경선을 벌이고 계양구청장은 이병학, 이병택 후보가 경선을 치릅니다. 또 강화군수는 유천호 군수와 안영수 전 인천시 의원, 윤재상 전 인천시 의원 등 3명이 대결을 펼칩니다. 서구는 지역 기초단체장 중 유일하게 단수 공천을 받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 결정으로 강범석 전 서구청장을 단수 공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유권자들의 판단과 평가 기회를 넓히기 위해 이달 27일부터 28일까지 기초단체장 경선TV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국민의힘이 기초단체장 경선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네, 먼저 중구청장 후보자 경선 토론회에서는 영종과 원도심 현안에 대해 후보마다 해법을 제시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보도에 배상민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중구청장 후보 경선은 김정헌, 박정숙, 전재준 3자 대결이 성사됐습니다.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알아보고 당원과 일반 국민의 선택을 돕기 위해 SK브로드밴드 인천방송에서 열린 경선 토론회. 영종 발전을 위해 김정헌 후보는 무엇보다 제2공항철도, 영종 내부 순환선 등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2공항철도는 누차 말씀드려도 부족함이 없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서울지하철 제9호선을 인천공항과 직교를 통해서 우리 영종 지역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트램을 건설하고. 박정숙 후보는 영종도와 월미도 간 제4연륙교를 건설하고 영종특별자치구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제2공항철도를 추진해서 해저 터널로 하지 않고 제4연육교를 추진하여 월미도와 구읍배터를 연결하겠습니다. 영종도를 특별자치구로 지정해서 도시로서 특색 있는 도시로 발전시킬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재준 후보는 유보지에 대한항공 본사를 유치하고 국제학교를 설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항공 본사가 영종 국제도시에 올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정주 여건과 투자 유치를 위해서 영종도에 국제학교를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도심의 대표적 현안인 내양 재개발에 대해선 김정은 후보는 우선 18부두의 차질 없는 개발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내양 1부두는 고밀도 초고층 빌딩을 지어서 이 개발의 효과를 이 신포동 일대와 중구 원도심까지 확산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8부두인 경우에는 지금 주차장이 상당히 넓고 있어서 이 지역을 활성화시키려면 관광과 문화가 접목된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박정숙 후보는 기존 내양 재개발 외에 내양 앞바다와 해저를 아우르는 해양도시 건설을 제시했습니다. 내양 바다 55만 평, 국가 소유의 수중 및 수상에는 AI, IoT, VR 등 첨단 정보 통신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빌딩을 해저 해상 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전재준 후보는 천혜의 자원인 항만을 관광 자원화해서 문화 놀이시설을 갖춘 스마트항으로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원, 도로 등 공공 비율을 높이고 친수 공간이 약간 부족한 편입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친수 공간을 확대하고 내양 주변에 벤처기업을 유치해야 합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국민의힘 남동구청장 경선 후보자 토론회에서는 김종필, 박정효 두 예비 후보가 참여해 지역 현안에 대한 해법을 내놨는데요. 주도권 토론에선 상대 후보의 성과 부풀리기 의혹을 제기하는가 하면 잦은 선거 출마로 인한 진정성을 문제 삼기도 했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지역의 대표 산업단지인 남동산단 노후화 문제에 대해선 두 예비 후보 모두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박종효 예비 후보는 특히 인천 항공정비산업과 바이오산업의 배후산단 역할을 하기 위해 전문센터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인천 상공회의소와 협의해서 가칭 남동 원부자재 국산화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특화구역으로 지정해 기업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원도심 활성화 과제와 관련해 김종필 예비 후보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기 위해 구청의 행정력을 모으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비롯한 만수주공, 우신지역, 신세계 아파트 등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행정력을 총동원하겠습니다. 소래포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선 일부 의견 차이를 보였습니다. 김 예비 후보는 소래포구 해수를 활용한 축제와 생태공원 일대 관광 테마 사업 아이디어를 제시했고 소래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축제를 새롭게 만들어서 소래포구에 대한 활성화를 하고 주변 환경을 한옥 펜션 마을을 복합적으로 만들어서 박 예비 후보는 소래습지 생태공원 국가도시공원 지정 추진체를 구성하고 소래포구에서 한강으로 이어지는 관광 100기를 제안했습니다. 소래포구에서 송도 국제도시, 영종 국제도시, 서구 정서진, 경인 아라백길을 거쳐 한강에 이르는 관광 100기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이어진 주도권 토론에선 설전이 오갔습니다. 박 예비 후보는 김 예비 후보가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한 직후의 경영평가 성적을 자신이 한 것처럼 부풀려 홍보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2017년 11월에 임용이 되셔서 11월, 12월 두 달 근무를 했는데 그 최우수 경영평가가 온전하게 후보님의 성과라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제가 이제 11월 달에 이제 공단 이사장에 취임을 했고 그 취임하면서 그 이제 공단에 대한 이제 실질적인 경영 계획 그런 것도 그리고 비전에 대한 것도 이제 같이 보거든요. 저희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전체 구성원들을 모욕하는 이제 질문이라고. 김 예비 후보는 2년 전 총선에 이어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한 박 예비 후보에 대해 진정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행정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정치를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셨었잖아요. 예, 국회의원, 그렇죠. 예, 국회의원이 되셔가지고 예, 정치를 하시려고 했는데 갑자기 바뀐 이유가 글쎄요, 뭐 정치와 행정을
따로 구분한다. 저는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럼 모르겠습니다. 정치는 행정이 풀어내지 못하는 부분을 풀어내는 게 정치인데. 이 밖에도 박종효 예비후보는 학생들을 위한 인성교육 확대를, 김종필 예비후보는 우수한 교육인재 육성 등을 약속했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네, 동구는 인천의 대표적인 원도심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동구청장 후보자 경선 토론회에선 예비 후보들이 저마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해법을 제시했는데요. 대부분 재개발, 재건축 추진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이정윤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동구청장 경선 토론회 자리. 김기인, 김찬진, 유일용 예비후보가 열띤 설전을 벌였습니다. 동구 인구는 6만 명으로 감소했고 도심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 예비후보들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재개발, 재건축 추진을 대안으로 내세우며 자신이 적임자라고 강조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은 필수적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은 바로 전문가인 다른 사람은 공부를 해야 되지만 바로 저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별로 재개발에 해당된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 바로 대안 제시해가지고. 첫 번째는 재개발, 재건축이 있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좀 활성화시켜서 9억을 허물고 새로운 그 아파트로 만들게 되면은 인구가 좀 유입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육 문제를 통해서 인구 유입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유입을 위해 현재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파악하기 위해 종합 TF팀을 구성하여 적극 추진함으로써 예전의 동구 모습을 되찾겠습니다. 예비 후보들은 동구의 주요 현안 중 하나인 공업지역 활성화에 대한 해법도 제시했습니다. 현재 동구 전체 면적의 52%는 공업지역입니다. 유일용 예비 후보는 해양 청소를 통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해양에 대한 청소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수천억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지역에 대해서 매립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묻어버려야 되거나 이걸 청소하기 위한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리고 해당된 부서들도 서로 밀고 있고 기업체도 밀고 있고, 그러면서 이 동구는 계속 이렇게 냄새로 주민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김찬진 예비 후보는 첨단 기업가 지식산업센터 유치를 약속했습니다. 원도심 지역 재개발 촉진을 위한 기본 계획을 먼저 수립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이오와 R&D 센터 등 첨단 기업과 지식산업센터를 유치하겠습니다. 굴뚝 산업을 벗어나서 4차 산업혁명을 위한 확실한 첨단 기업으로 유치하겠습니다. 김기인 예비 후보는 용도 변경을 추진해 공업지역을 활성화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업용 부지를 시와 협의하여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부 찬합을 좀 통해서 여자 고등학교를 신설하도록 교육청과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기인, 김찬진 예비 후보는 열악한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여중 여고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유일용 예비 후보는 초중학교 통합학교 설립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네, 계속해서 지방선거 소식 전해드립니다. 인천시의회가 기초의회 선거구를 획정했습니다. 이번 6일 지방선거에서는 중대선거구 제도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동구를 비롯해 총 26곳의 선거구에서 3명 이상의 기초의원을 뽑게 됩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이번 6일 지방선거에서 인천시 기초의원 의석수는 기존보다 5석 늘어난 123석입니다. 서구의회에 3석, 동구와 남동구, 연수구의회에 각 1석씩 늘었고, 계양구의회는 비례대표 의석수가 1석 줄었습니다. 이 중 동구의회는 중대구 선거구제 도입에 따른 시범의석으로 특례 조항이 적용됐습니다. 하지만 도시 규모가 비슷한 부산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구 295만 명인 인천은 시범의석을 제외하면 총 122석인데 비해
부산은 인구 335만 명에 의석수가 182석이나 됩니다. 인천의 지방의원 1명당 시민수가 부산보다 5,700여 명 더 많습니다. 한 7석 정도는 늘었어야 되는데 사실 기대에 되게 못 미치는 그런 숫자예요. 인천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좀 굉장히 좀 차별적이다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인천시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당초 4인 선거구 4곳과 3인 선거구 20곳, 2인 선거구 16곳을 제시한 획정안을 내놨습니다. 시의회는 논의 끝에 일부 선거구를 조정해 가결했습니다. 중구에선 기존 2인 선거구였던 가선거구와 4인 선거구였던 나선거구가 모두 3인 선거구로 조정됐고, 서구에서도 나선거구가 4인에서 3인으로, 다선거구는 2인에서 3인 선거구로 수정됐습니다. 중대 선거구 제도의 취지를 존중하고 해당 지역의 의견 수렴 내용과 현재 선거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 6일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 3인 이상을 뽑는 중대구 선거구는 모두 26곳입니다. 4년 전 지방선거와 비교하면 8곳이 늘었는데 그만큼 소수 정당이나 정치 신인들의 당선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인천지역연대는 논평을 내고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거대 양당은 3, 4인 선거구에 후보자를 복수 공천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네, 이 같은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종 주민들이 인구 편중을 감안하지 않은 차별이라며 재조정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6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천시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4인 선거구 4곳과 3인 선거구 20곳, 2인 선거구 16곳을 제시한 획정안을 내놨습니다. 중구는 원도시민 가선거구가 3인에서 2인, 영종국제도시 나선거구는 3인에서 4인으로 조정됐습니다. 하지만 시의회는 지난 22일 논의 끝에 일부 선거구를 조정해 가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구는 기존 2인 선거구인 가선거구와 4인 선거구인 나선거구 모두 3인 선거구로 조정되며 원상태로 돌아갔습니다. 중대 선거구 제도의 취지를 존중하고 해당 지역의 의견 수렴 내용과 현재 선거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월 기준 중구의 총 인구는 14만 5,672명, 이 가운데 원도시 인구는 4만 4,271명, 영종국제도시 인구는 10만 1,401명입니다. 인구의 70%가 영종에 사는데 구의원 의석수는 원도심과 같은 데다 비례 한석조차 원도심에 배정되는 상황. 영종 주민들은 영종국제도시에 대한 불평등이자 명백한 차별이라고 반발합니다. 원도심과 영종국제도시 간의 예산 편성 문제 혹은 기타 행정 문제에 대해서 늘 의회가 원도시 편을 들다 보니 상대적으로 영종국제도시가 불이익을 당했던 게 지금까지 가정입니다. 이어 시의회의 재심 청구는 물론 기초의원 증원을 요구하며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총력 대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시의회의 재심의를 요청할 것이고요.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결정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선정되었는지 좀 명확히 좀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정치인들의 밀실야합으로 이루어진 내용이라면 저는 이것은 정치권이 큰 문제고 여기에 대해서 민형사상 소송도 불사할 생각이고요.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네, 앞서 지방선거 관련 소식 여러 개 전해드렸는데 6일 지방선거가 이제 한 달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는 18세 유권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첫 지방선거인데요. 인천의 한 고등학생들이 투표를 독려하고 공명선거를 홍보하기 위한 캠페인 활동에 나섰습니다. 학생들이 만든 노래는 미래를 향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자는 메시지가 담겼습니다. 이정윤 기자입니다. 플랜카드를 들고 있는 학생들. 공정, 참여, 화합. 공명선거를 위한 주요 키워드입니다.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학생들이 직접 홍보 활동에 나섰습니다. 학생들의 모습은 카메라에 담겨 캠페인 영상으로 제작됩니다. 건반 전공인데 평소에도 이제 곡을 만들고 쓰고
그런데 되게 관심이 많은 와중에 이제 성관위에서 저희 학교에 이런 걸 하고 싶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이렇게 선생님께서 직접 말씀을 해주셔서 참여를 하게 됐는데 직접 곡을 만들면서 되게 가사도 쓰고 선거 관련된 그런 것도 많이 알게 되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선거송 만들면 다들 선거도 많이 더 참여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드럼줄 칠 수 있는 기회니까 신청하게 됐어요. 선거를 관심 없어서 안 해버리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대표를 뽑는 건데 조금 막 이상한 사람이 뽑힐 수도 있는 거고 하니까 이번 기회로 많이 좀 참여해줬으면 좋겠어요. 선거 캠페인에 참여한 학생들은 모두 인천 대중예술고등학교 실용음악과 학생들. 직접 노래를 작사, 작곡했고 기타부터 드럼, 피아노, 베이스까지 연주도 합니다. 노래 제목은 미래를 향해, 세상을 바꾸는 소중한 투표 한 장, 그리고 우리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가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가사에 학생들이 보장받는 나라를 만든다고 적었는데 제가 학생이잖아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대한민국에 학생들에 대한 정책이 많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가사를 넣었고 공정한 경쟁을 하는 나라를 만들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18세인 저희도 선거를 직접 할 수 있고 그렇다는 거를 저희가 직접 노래를 작곡하고 멜로디를 만들고 가사를 직접 쓰고 이런 것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번 6.1 지방선거는 18세 유권자들이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는 첫 지방선거입니다. 그만큼 새내기 유권자들이 전하는 투표 독려와 공명선거를 홍보하는 캠페인은 의미가 큽니다. 이번 캠페인은 인천시 선관위와 SK 브로드밴드 인천방송의 공동기획으로 진행됩니다. 학생들이 제작한 영상은 BTV 지역 채널 1번과 인천시 선관위 유튜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공개될 예정입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영종도 주민들이 육지로 가기 위해서는 통행료를 내야 합니다. 일부 할인을 받지만 통행료가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되는 데다 지역 발전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영종 지역 17개 시민사회단체가 통행료 무료화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영종도에서 서울, 인천 등 육지로 가기 위해선 영종대교나 인천대교를 건너야 합니다. 민자도로인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통행료는 각각 왕복 13,200원, 11,000원. 국내 재정도로보다 각각 2.28배, 2.89배 비쌉니다. 영종 주민들은 영종대교 하부도로는 무료, 인천대교는 일부 할인을 받습니다. 가구당 자가용과 경차 1대씩 하루 왕복 1회로 제한되고 영종대교 상부도로는 혜택이 없으며 법인 차량 또한 혜택 대상이 아닙니다. 인근 강화도만 해도 강화대교, 초지대교 2개의 다리가 있는데 모두 무료입니다. 영종 주민들은 과도한 통행료로 인한 생활비 부담, 택배비 증가, 지역개발 저해 등 피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시민들은 생활비가 증가하고 지역 기업은 교통비, 물류비 등 증가로 투자를 꺼려 지역 경제가 고립되고 있다. 결국 관광산업을 비롯해 공항 경제권 침체로 이어져 주민과 지역 기업은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안고 있다. 이들은 인천시장에 출마한 후보들에게 통행료 폐지 약속을 촉구했습니다. 6월 1일 지방선거 인천시장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국민의힘 유정복 정의당 이정미 후보는 부당한 차별과 권리 침해를 방관치 말고 중구 구민에 대한 통행료 폐지를 즉각 활용하라. 즉각 활용하라. 이들은 중구 구민 통행료 완전 무료와 영종 소재 법인 차량 무료화를 주장하며 무료 통행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인천시가 공공은행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자본이 지역에서 순환하도록 하고 소상공인 등에게 금융 지원을 하기 위해서인데요. 공공은행 설립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명확한 개념과 역할부터 정립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정윤 기자입니다. 최근 인천시가 진행한 설문조사에선 시민 10명 중 7명이 지역 공공은행 설립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공은행을 통한 기대 효과로는 지역 자금의 지역 내 재투자와 경제 선순환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가 가장 많았습니다. 공공은행 설립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토론회 자리.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선 지방은행 또는 지역은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지역의 금융소득 유출을 억제하고 중소금융 지원, 주택금융, 서민금융 등 공공성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방은행이 지역은행이 필요하다고 하냐면 자기네 동네에 있는 돈이 자꾸 밖으로 빠져나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 돈 우리 동네에서 쓰면 제일 좋지 않냐. 그러려면 지역은행이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다음에 이걸 통해서 신형 창출도 하고 지역 성장도 지원을 하고. 하지만 우선 공공은행에 대한 개념 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은행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순간 예를 들면 저는 묻고 싶다. 채무자를 좀 보호하는 정책을 쳤어요. 그래 그죠? 그러면 우리에게 예금한 사람은 어떻게 되냐고요? 예금자 보험 문제가 딱 나오는 순간 금융위가 가만히 있겠냐고요? 바로 제재 들어오고 나면은 우리가 실현하려고 했던 그 목적이 가장 부합돼서 갈 수 있냐?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어떤 금융 안전망을 빨리 확보하는 차원에서의 논의가 돼야 되고 거의 집중점을 가져야 된다. 그러려면 지역 공공은행, 인천 공공은행, 다른 여기서 말하면 인천 공공금융 쪽에 더 집중해서 논의하는 것이 매우 현실적이고 오히려 이것이 시급하다. 공공은행 설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현재 은행들도 생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 지방은행 형식으로 이렇게 출범해서 한다는 것은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그게 설립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계속 경영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의구심을 갖게 되고요. 토론회에선 공공은행의 필요성과 해결해야 할 과제, 추진 방향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한편 인천시는 공공은행 추진을 위해 태스크포스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네, 인천에서 촬영되는 영상물이 한 해 동안 100여 편에 달하고 크고 작은 영화제도 꾸준히 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영상문화 산업에 거점 시설이 없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공공매입 논의가 진행 중인 애관극장을 영상문화 거점 시설로 활용하자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한 해 동안 인천에서 촬영되는 영상물 수는 100여 편에 달합니다. 지난 2019년엔 190편의 영화나 드라마 등이 인천을 배경으로 제작됐는데 코로나 발병 이후부터는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기 부산과 강원도 등에서 제작되는 영상물 수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뭘까? 오래된 어떤 수용만 예쁘장의 구속시설을 스튜디오로 활용한 그래서 영상 산업을 이곳을 거점화해서 유치를 하는 어떤 것들을 볼 수가 있고 특히 산속에 있는 강원도 같은 경우가 좀 특이했었습니다. 왜 늘어날까? 근데 평창올림픽 때 쓰고 남은 국제방송센터라는 시설을 스튜디오를 현재 활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영상물이 급격하게 인천에선 현재 디아스포라 영화제 등 다양한 영상 문화 행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거점 센터가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영상 문화도시로서의 도시 브랜드를 강화하기 위해선 각종 행사를 안정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 전문 인프라가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그동안 인천영상위원회가 하셨던 여러 가지 사업, 로케이션 지원 사업이나 창작자 레시던시 지원 사업, 디아스포라 영화제, 별별 시네마 이런 것들이 거점이 없이 군이나 부의 공공공간, 민간 공간을 활용해서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사업의 확장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 영상문화산업의 거점으로 애관극장을 활용하자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애관극장의 전시는 한국 최초의 근대식 극장인 협률사로 건물이 가진 역사, 문화적 가치를 고려해 인천시가 공공매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극장산업 전체에 대한 위기라고 하는 지금 이 시점은 얼마 남지 않은 그 희소성을 가진 관광극장, 더군다나 대한민국 최초의 협률사가 있는 자리에 있는 애관극장의 가치가 가장 크게 부각될 수 있는 시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들을 합니다. 이 제일 오래된 극장에서 가장 미래를 바라볼 수는 없을까?
주안 틈 문화창작지대에서 열린 인천 영상문화산업발전 토론회에는 인천 영상위원회를 비롯한 다양한 지역 영상문화 관계자가 참여했습니다. 인천시는 이번 토론회에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지역 문화유산 보존과 영상문화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간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동구 성월동과 중구 계양동 일대를 지나는 만석 우회 고가교가 29년 만에 철거됩니다. 인천시는 다음 달부터 철거 작업을 시작하는데요. 내년 6월까지 우회 고가교를 철거하고 6차로 평면도로를 새롭게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정윤 기자입니다. 만석 우회 고가도로입니다. 총 길이 1.2km, 높이 15m로 지난 1993년에 설치됐습니다. 중부경찰서 뒤편 도로부터 만석동 주공아파트를 잇는 고가도로로 내양 일대 주요 교통로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관리 비용이 늘어나고 분진과 소음 등으로 인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 특히 미관을 훼손하고 도시 기능이 단절돼 원도심 활성화의 걸림돌로 지적돼 왔습니다. 이 고가도로가 29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인천시가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도로를 새롭게 정비하기로 한 겁니다. 사업비는 국비 47억 원을 포함해 총 491억 원입니다. 인천시는 5월부터 철거 작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먼저 고가교 진입 램프를 철거한 뒤 8월부터는 본선 구간 철거 작업을 진행합니다. 우회 고가도로가 모두 철거되면 6차로 평면도로가 새롭게 조성됩니다. 인천시는 철거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고가교 하부에 임시도로를 개설할 예정입니다. 진입 램프와 진출 램프를 철거할 때는 2차로를, 본선 구간을 철거할 때는 3, 4차로를 확보해 화물차 통행로를 유지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네, 요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규모가 줄면서 검사자 수도 감소하고 있는데요. 인천시가 5월부터 임시선별검사소를 축소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임시선별검사소 17곳 가운데 5곳이 운영을 중단합니다. 이정윤 기자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한풀 꺾이면서 인천 지역 신규 확진자 규모도 줄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6일 기준 31,211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한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특히 4월 들어서는 10,000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확진자 규모가 줄면서 검사자도 감소하고 있는 상황.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신속 항원 검사가 중단되면서 검사자 수는 크게 줄었습니다. 이에 인천시는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을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임시선별검사소는 모두 17곳, 이 가운데 5곳이 운영을 중단합니다. 동인천역 북광장, 인천대 재물포 캠퍼스, 원인제역, 예술회관역, 신트리공원 등 5곳은 4월 30일까지 운영하고 5월 1일부터 운영이 중단됩니다. 나머지 임시선별검사소 12곳은 기존대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주말과 휴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운영됩니다. 또 임시선별검사소는 축소 운영되지만 각 군구 보건소에 설치된 선별진료소는 기존대로 계속 운영될 예정입니다. 현재 인천 지역 내 선별진료소는 모두 11곳입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65세 이전에 지능 기능 저하로 발병하는 초록이 치매 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다양한 치매 인식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초록이 치매 환자들이 사회 참여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특별한 사진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르신들의 꽃단장이 한창입니다. 사진 촬영을 위해 정성스럽게 메이크업을 받는 겁니다. 어르신의 장수 사진은 카메라에 담기고 곧바로 인화돼 액자로 전달됩니다. 고마워요. 진짜 이런 기회가 없어. 진짜 얻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기분 좋고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요. 사진 잘 나오고 또 우리 사진가가 또 베테랑이네. 또 아주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건 아주 감사하고 또 선생님들이 또 잘해주시고 하니까는 이 뇌 건강학교 설립을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사진 촬영이 진행되는 곳은 뇌건강학교에 마련된 같이 함께 사진관입니다. 초록이 치매 환자들이 직접 촬영을 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사진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치매 환자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기분은 좋았어요. 네. 뭐 제가 있는 기술 가지고선 여기 어르신들이라든가 이분을 위해서 이제 제가 봉사하는 거니까 기분은 굉장히 좋았죠. 대학교와 자원봉사센터도 함께 촬영기술 교육과 메이크업, 사진 보정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 봉사활동 단톡방에 올라와서 참여하게 되었고요. 좋은 기회를 함께 할 수 있어서 좋고 제가 노력한 만큼 좋은 사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치매 환자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65세 이전에 발병하는 초록이 치매 환자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초록이 치매 환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두뇌 톡톡 뇌건강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치매 환자와 가족의 문화 여가 생활을 지원하는 영화관을 운영했고 올해에는 같이 함께 사진관을 마련했습니다. 초록이 치매 환자는 젊은 나이에 경제적, 사회적 활동이 중단돼서 아주 상실감이 큽니다. 이분들이 사회활동을 통해 성취감을 좀 느끼고 또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좀 회복하는 것이 치매 극복에도 큰 도움이 되기에 치매 어르신들과 가족들에게 사진 촬영해서 증정하는 위와 같은 사업은 정말 의미 깊은 사업이라고 저희가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 구성원으로서 지역 주민들에게 행복을 전하는 초록이 치매 환자들. 인천시는 11월까지 같이 함께 사진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이정은입니다. 네, 코로나19 확산세가 줄면서 거리두기도 대폭 완화됐죠. 이에 맞춰서 문화공연계도 분주합니다. 특히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이 많은데요.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아기상어부터 그림책 미디어 연극까지 다양한 장르의 공연들이 관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지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핑크퐁 친구들 안녕. 어린이날이 제정된 지 100주년이 되는 올해 전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핑크퐁 아기상어가 클래식 공연으로 어린이들을 찾아옵니다. 사자왕의 생일 파티를 준비하는 주인공들의 여정이 친근한 클래식 음악과 핑크퐁의 대표 동요와 함께 그려집니다. 무대 위가 다채로운 영상으로 채워집니다. 풍부한 색감과 움직이는 영상, 극단 노뜰의 그림책 미디어 연극 파란 나무입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파란 나무. 하지만 왕의 질투로 나무는 배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신의 왕국보다 더 아름답고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것을 못마땅한데. 이란 작가 아민 하산자데 샤리프의 그림책을 원작으로 한 이 작품은 억압과 폭력 속에서도 싹트는 자유와 희망에 관한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한국인에게 친숙한 별주부전 이야기가 무용극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인천 시립무용단이 신작 워터캐슬 토끼 탈출기를 선보입니다. 말단 직원 별주부와 신분 상승을 꿈꾸는 토끼, 그리고 토끼의 간을 노리는 용왕까지. 별주부전 속 주인공들을 현대 시각으로 재미있게 풀어낸 작품입니다. 이 밖에도 아트센터 인천에선 윤석철 트리오의 재즈 공연과 작곡가 시리즈 프로코피에프 두 번째 연주를, 부평 아트센터에선 어린이 뮤지컬 장수탕 선녀님과 양재진과 함께하는 브런치 콘서트 당신의 마음은 등을 선보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은 5월, 올해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일상 회복이 가시화되면서 더욱 풍성한 공연들이 관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네, 이제 곧 지방선거에 나설 정당별 후보들이 결정되는데요. 그런데 후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더 많은 유권자가 참여하고 부정없는 떳떳한 선거를 희망하며 캠페인과 선거송 제작에 나선 학생들. 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거를 만드는 건 우리 어른들의 몫인 동시에 그리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네, 이상으로 BTV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